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움직임 손상이 특별히 운동 수행 능력과 운동 부상에 어떠한 그 implication이 있느냐. 그 영어로 하면 꼭 effects가 아니고 정확하게 지금 선행 연구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좋은 에비던스를 드릴 수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implication이 어떻게 되는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그 컨디셔닝 필드나 애틀레틱 트레이닝 필드나 최근이라고 하면 제가 한 90년도 후반이니까 98년도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2013년이니까요. 그 타임라인에 좀 예전에 쓰지 않았던 그 필드에서 많이 우리 그 프로페셔널들이 쓰지 않았던 단어들이 이런 거죠. 뭐 movement dysfunction, 움직임의 기능 부전이 왔다. 모빌리티의 이슈냐, 스테빌리티 이슈냐, 관절 가동 범위를 포함해서 유동성의 문제냐, 이게 안정화의 문제냐. 또 하나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게 그냥 바이오덱스나 사이벡스와 같이 등속성 장비에다 올려놓고 원 조인트, 하나의 조인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연결사슬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무브먼트 스크리닝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전에 머슬 트레이닝, 조인트 트레이닝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무브먼트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배경을 근거로 해서 미국에서 지금 98년도부터 유행하고 있는 현장에서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펑셔널 무브먼트 스크리닝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골은 비대칭한 데를 발견해내고, 또한 기능 부전이 있는 곳을 우리가 발견해내서 랭크한다, 순위를 매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제가 그 한국에 오기 전에 퍼포먼스 인핸스먼트 클래스, 즉 그 운동 발달 시키는 그런 컨디셔닝 코치들이 하는 그런 그 클래스들인데요. 지금 이분들은 다 저기입니다. 카이로프랙틱 닥터들이 이제 될 학생들인데, 지금 그 커리큘럼 안에 이렇게 퍼포먼스, 그 움직임 기능 부전에, 그리고 움직임 기능 검사를 하고 있죠. 이제 필드, 풋볼 필드에서 이제 여름에 풋볼 시즌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기 전에, 컨디셔닝을 하기 전에 우리 선수들을 다 몰아놓고 컨디셔닝 코치들과 풋볼 코치들이 지금 움직임 기능 검사를 하는 중입니다. 이것은 꼭 학교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까지 퍼졌냐면 프로페셔널 스포츠까지.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지만 시애틀 시학스, 그 서부 쪽에 있는 시애틀 팀의 한 명은 애틀레틱 트레이너, 한 명은 컨디셔닝 코치여서 시즌 전에 프리시즌 스크리닝을 펑셔널 무브먼트 스크리닝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주제가 움직임 손상이기 때문에, 기능 부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임, 기능 부전을 얘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그러면은 움직임이, 우리 인간의 움직임이 어떤 시스템에, 어떤 체계에 의해서 수행되어지는가를 잠깐 리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컴플렉스하고 복잡하고 잘 조화가 돼야 되는 시스템인데, 그게 뭐냐면 마이오패션, 근육과 막, 또는 근신경계, 또 그리고 관절 자체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여야지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적화된 근신경계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모든 요소들이 잘 자기의 역할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옵티멀하게 랭스텐션, 근육의 길이를 유지해야 되고, 또 그 안정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포스 커플이 잘 일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꼭 근육이 타이트한 것뿐만이 아니라 관절 자체의 움직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옵티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change, alter 된다면, 특별히 length-tension relationship과 관련해서는 이건 타이트네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안정화가 안 일어나는 것은 muscle weakness, 또 알트로키네메릭은 그 관절 자체에 어떤 그 타이트함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그 센서리모로 통합하는 데도 문제를 일으키고, 또 근신경계의 효율을 떨어뜨려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런 소프트 티슈들을 지치게 하고 또 손상을 입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인 영속적인 부상 사이클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우리가 부상을 당하게 되면 염증이 일어나고,
그 염증을 통해서 통증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통증을 경험하기 싫으니까 피하기 위해서 주변의 근육들이 경직되면서 그 어디션이 일어나죠. 어디션이 일어나게 되면 뉴럴 인풋이 근육에 전달되는 그 양들이 변화되면서 머슬 임밸런스가 오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그 움직임 손상의 아주 주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머슬 임밸런스 우리가 뭐 근육의 밸런스가 잘 맞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볼 수 있죠. 머슬 임밸런스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에스 머슬이 앞에 힙 플렉션을 담당하는 머슬이라고 하면 이 머슬이 너무 그 과도한 운동선수일 경우에는 이제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 이것이 경직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요번에 대한운동사협회 그 우리 타이틀이 이제 노인 쪽하고 연결되지만 그 생활 자체의 어떤 패런 때문에 그런 습관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경직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면 그 해당 근육에만 신경의 인풋을 전달하는 양을 떨어뜨릴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주동근이기 때문에 기랑근에도 뉴럴 이니비션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뉴럴 인풋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글루리우스 맥시무스가 소에스를 대상으로 해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괜히 그 주동근에 일어났던 그 경직의 문제가 뉴럴 인풋을 반대쪽의 기랑근에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 글루리우스 맥시무스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요 현상을 우리가 Alter Reciprocal Inhibi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잘못이 없는데 소에스, 히플렉서가 타이트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글루리우스 맥시무스의 근력이 떨어진다. 그것은 또 다음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 전문용어로 시너지스틱 다음 현상, 즉 힙 익스텐션의 가장 큰 마력을 담당하는 글루리우스 맥시무스가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의 시너지인 햄스트링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햄스트링이 글루리우스 맥시무스만큼의 포스를 발휘할 수 있느냐? 그 차원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햄스트링의 오버로드가 걸림으로 인해서 이것이 아무래도 부상과 관련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움직임의 임페어먼트는 손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신경, 골격계의 아주 그 조화로운 그런 패런들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유지가 되지 않으면 손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원리는 휴먼 무브먼트 시스템의 한 관절이나 한 부분이 얼라인먼트, 바깥쪽 out of alignment, 정렬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서 그 정렬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해야 될 일을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은 로딩이 그쪽으로 갈 수 있고 그것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상체를 보게 되면 팩 마이너, 팩 메이저의 타이트네스들이 어떤 근육들은 지금 오버액티브하게 팩토랄 그룹이 타이트하고 또 우리가 잘 알지만 어깨의 upper trapezius, 승모근도 upper trapezius, middle and lower 이렇게 나누는데 mid, lower trapezius보다는 upper trapezius가 굉장히 쉽게 타이트해지고 또 여기는 앞쪽으로 anteriorly deep neck flexor들이 조금 약해지는 경향이 있고 사실 밑으로 보면은 scapular stabilizers, 즉 rhomboids라든지 mid, lower trapezius 이런 것들이 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 머슬들이 움직임을 잘못하게 되므로 또 악화되고 또 이것이 이제 스테릭한 손상일 수 있고 이것이 또 움직임 손상은 다이내믹하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니에 바가스가 일어날 때 그것은 여기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앵클의 프로네이션, 힙의 인터널 로테이션.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 문제가 일어날 때 주변에 가까운 관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초두에 말씀드렸던 Functional Movement Screening은 총 7개의 테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verhead Squat, Huddle Step, Inline Lunge, Shoulder Mobility. 그래서 이것은 한쪽은 External Rotation, 한쪽은 Internal Rotation에서 주먹과 주먹 사이가 내 손바닥 뼈 안에 들어오는 간격을 유지하면 숄더 펑션이 가장 내추럴하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겠지만 햄스트링 플렉서빌리티를 보고 또 upper body strength를 보는데 코어하고 함께 푸시업 할 수 있는 능력도 보고 이번에는 모든 운동선수들의 움직임 자체가 사지털 플레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 프론털 플레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트랜스버스 플레인에서 로테이션을 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 로테이션의 스테빌리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미 이제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와 같이 간단한 한 장짜리 이발리에이션 폼을 가지고 우리가 그럼 간단하게 움직임만 보자. 움직임을 우리 선수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 고객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쳐다보고 그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신경계 그러니까 근육과 조인트의 어떤 타이트함은 모빌리티 이슈로 보고 또한 근육이 동원되는 그런 능력 즉 모tor 컨트롤 운동 제어적인 문제는 약간 그 안정성으로 보고 그래서 스테빌리티냐 모빌리티냐 그래서 이것을 랭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릴 그 슬라이드들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리고 돌아오기 전에도 이런 연구들을 조금 했지만 지금 특별히 이제 부상과 관련해서 이런 움직임 기능 검사의 평가치가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일어나는 부상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런 데이터들을 좀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현이라고 우리나라 테니스의 윈블던 주니어 대회 나가서 준우승한 친구가 있는데 지금 한솔그룹에서 대대적으로 스포트 해가지고 선수들을 좋은 선수들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그룹의 그 정현을 연습 경기 때 이기는 친구입니다. 이것이 이 친구가 최저로 내려가 있는 스쿼트 자세입니다. 여기서 더 내려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발꿈치를 띄어야 됩니다. 뒤꿈치를 띄어야지. 그러면 여러분들 아주 간단한 얘기는 이런 자세에서 테니스를 치는 동작 가운데 제가 볼이 낮기 때문에 오른쪽에 무릎 조인트가 저거보다 더 리턴하기 위해서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겠다는 거죠. 이것이 만약에 if this is perfect range of motion 이게 완전한 관절 가동 범위라 거기 더 내려가야 되죠. 코치님한테 혼나니까 그리고 이겨야 하니까 그 range of motion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where does it come from 다른 조인트라는 거죠. 거기서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자, 이건 서울체육중학교의 2학년 학생 배영 선수의 어깨 관절 지금 가동 범위입니다. 이게 다 끝까지 올라가고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죠. 그걸 넘기려고. 이게 끝입니다. 배영 선수가 이게 shoulder range of motion이 끝이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어려서 한 동작만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좋을 수 있지만 동시에 선수들의 기능이 손상될 수 있다. 똑같은 우리나라의 그 테니스 제 챔피언인데 고등학교 3학년인데 지금 로터리 스터빌리티라는데 지금 자세가 이쪽 엘보하고 이 반대쪽 왼쪽에 무릎을 터치하라고 하는데 지금 터치가 안 되는 겁니다. 스파인 모빌리티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저앉아버리는 저희 국내대학교 역학실에서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컬렉션하는 건데 그리고 18살 선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총망 받는 선수고 이것이 햄스트링 끝까지 올리는 겁니다. 햄스트링이 90도 정도 쭉쭉 올라가 18살 여러분들 대부분도 아마 90도는 다 올라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저희 랩에 와서 이것들을 검사를 받고 측정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왔냐 만성 그 요통 때문에 지금 왔죠. 만성 요통과 발목의 문제들. 유니폼을 보면 이 대학교가 어느 대학교인지 아시니까 대학은 제가 얘기를 하지 않고 이것 역시 대학 농구 선수의 스쿼트 마지막 단계입니다. The terminal phase of his lowering squatting. 저게 끝이다. 그러면 내가 리바운드를 하고 떨어져서 누구의 발을 잘못 밟아서 중심을 잃었을 때 저 각도보다 더 많이 내려가야 한다. 다른 조직이 그 유동성을 허락해야 된다. 대학뿐만일까요? 지금 프로농구 선수도 역시 아까 로터리 스터빌리티라고 하는 그런 동작을 해내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너무 여러 가지 픽처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쪽은 앵클 모빌리티, 이쪽은 core stability. 코어를 사용해서 상지와 하지를 연결해주는 모tor 컨트롤의 deficiency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저께 저희들이 컬렉트한 데이터입니다. 대능선수촌의 체력훈련센터에 가서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 최저 자세입니다.
그럼 이 핸드볼 선수가 처음에 태어나셨을 때 생일날 어떻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서 죄송하지만 2살, 3살 때 스쿼트를 시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다 그러시지만 아주 편안하게 앉아서 장난감 들고 옆방으로 가서 갖다 놓고 모든 것이 가능했던 동작인데 오면서 somewhere in the middle에서 우리가 너무 과도한 운동이나 반복되는 훈련이나 또한 동작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나쁜 것은 아니죠. 이런 게 나가가지고 금메달만 따주면 everybody's happy 하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선수들의 longevity, 더 길게 갈 수 있는,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의 능력이 너무 짧은 시간 안에 compensate,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시즌이나 커리어를 마감할 수 있게 되는 부상과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쪽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역시 국가대표 선수, 핸드볼 선수지만 45도 정도 넘어서 햄스트링 플렉서빌리티가 저렇게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작은 허들 스텝 동작인데 무릎이 그대로 올라와서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그 햄스트링과 플렉서, 힙 플렉서들의 타이트넷으로 인해서 내가 로테이션을 이뤄내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모로 컨트롤적으로 자기가 그냥 로테이션해서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움직임 손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테스트를 적용해서 그런 그림들을 보게 되면 재활 프로그램이나 트레이닝 할 때에 where is his weakness? 약점을 보고 거기를 처방해 주는데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건 지금 농구 선수가 밀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부상을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스타디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풋볼 선수를 데리고 FMS 결과와 그 부상의 빈도를 측정한 그런 스타디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본 스타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점 만점인데 14점을 받은 사람, 14점 밑으로 받은 선수들이 부상에 처할 위기가 높다라는 결론을 내는데 그건 뭐냐면 부상의 빈도와 숫자, 그 스코어의 그 높낮이를 상관관계를 봤더니 그런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한 스타디지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겠느냐. 결론을 내리면 움직임 손상은 신드롬이라고도 지금 미국에서는 얘기하는데 노멀하지 않은, 앱노멀한 그 디스토닝 포스라는 경우는 그 우리가 늘 사용하는 그런 레인지에서가 아니라 관정을 손상할 수 있는 포스를 위와 아래, 즉 내가 힙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요추와 무릎에, 내가 무릎에 문제가 있다면 고관절과 발목에, 주변에 있는 그런 관절들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한 부분이 얼라이먼트가 안 됐을 때 분명히 기능 수행을 하기 위해서 다른 관절들이 보상작용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부상과 연결이 될 수 있다. 즉, 폴 무브먼트, 움직임 자체를 하지 못하는데 스포츠를 하기 때문에 그 특성화된 동작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래도 운동 수행 능력에도 영향을 주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부상의 위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고 싶은데 랩에서만 진행되는 3차원 영상 아이소키닉 다이나마미를 여러분 축구선수가 언제 물론 중요한 그 데이터가 되겠지만 언제 그 시리 90°에 앉아가지고 아이소키네릭 쓰고 이거를 이렇게 차는 동작이 나오겠습니까? 대부분 다 코어들과 연결돼서 하는데 좀 기능적으로 우리가 움직임을 보는 것이 아무래도 앞으로 운동 수행 능력 발달이나 부상 방지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제 발표를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